두 분도 안 봤던데? 그 다음 것도 좀 한참 업로드해야 되는데, 지금. 자, 알고 싶은 건 지금 이거 세 가지 알고 싶습니다. f 프라임 영의값이랑 f 더블 프라임 영의값이랑 0부터 2까지 fx의 값을 적분한 거 이 세 가지 알고 싶거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구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f 프라임 영의값을 구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는 f 프라임 x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f 프라임 x의 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건데 써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푸는 방식 그대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일 처음에 y한테 h 대입하잖아요. y한테 h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리고 양변을 2h로 나눠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줄까지 염두에 놓고 2h로 나눌 생각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값은 2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마이너스 h 오른쪽은 fh h가 분모에 있구나. h분의 fh 그 다음 곱하기 f 프라임 x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근데 좌변값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2h로 나누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2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 이게 누구죠? 왼쪽 값 좌변값이 누구예요? 네, 2는 이게 원래 플러스 h 마이너스 h니까 2는 약분돼서 f 프라임 x네요. 네, 그거까지는 한 줄 더 써서 서술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할게요. 좌변값은 f 프라임 x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문제에서 f빵의 값을 빵이라고 얘기해 줬나요? 왜? 없던 f빵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빵이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누구죠? 그 f 프라임 0의 값이 알고 싶은 거였어? 그럼 양변에 x한테 0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f 프라임 빵의 값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0 또는 1이라고요? 그럼 f 프라임 빵의 값이 0 또는 1 중에 뭐가 될 수 있지? 선택의 문제가 있나? 0이야 1이야? f 프라임 빵의 값이 빵이면 f 프라임 빵의 값이 빵이면 대입의 수, 한 줄 더 쓸 거 그랬나? 영을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f 프라임 빵이고 우변값은 f 프라임 빵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f 프라임 빵의 값이 빵이면 이 식에서 f 프라임 x의 값이 빵이에요? 지금 이 값이 빵이니까 지금 f 프라임 x의 값은 빵이에요? f 프라임 x의 값 빵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이기도함수의 값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존재합니다. 근데 f 프라임 x의 값이 빵이면 더블 프라임의 값은 빵이야? 아, 빵이면 빵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거잖아.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로 존재하는 거네, 이기도함수는. 딴 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찾을까? 찾을 수가 있나? F빵의 값은 빵이지. 근데 여기다가 숫자를 갖다 대입해볼까? 숫자를 대입해서 혹시 모순되는 게 있는지? X한테는 빵을 집어넣을 거야?
x한테 빵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지칭할까? 매번 이 식을 쓰긴 귀찮으니까 이 식을 1번식,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에 1번식에 x한테 빵 대입해 볼게. 둘 중에 선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 f' 빵의 값을 x한테 빵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fy 빼기 f-y 2fy 오른쪽이 누구야? 빵이야? 그리고 우변 자체가 빵이야? 그러면은 fy의 값이랑 f-y는 똑같아? 모순된 게 있나? 모순된 거 못 찾겠는데? 그럼 이걸 먼저 확인할까? f'x의 값이 1이면 f' 빵의 값 1이었을 때 혹시 문제가 있나? 그때는 여기서 2번식에 대입하면 f'x의 값이랑 f'x가 똑같아? 여기서 문제될 게 없어. 그럼 첫 번째 시간대 대입하게 되면 x한테 빵 대입했더니 fy-f-y의 값은 오른쪽이 2fy야? 그러면 fy의 값은 마이너스 f-y? 이때는 함수는 우함수고 이때는 기함수잖아. 근데 둘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모순되는 걸 찾아야 돼, 지금. 뭐가 모순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푸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한 함수는 우함수임에서 동시에 기함수일 수는 없거든. fx가 0에서 1로 갈 때 증가 위에 있잖아요. f1이 0에서 1로 갈 때 y축 오른쪽에서는 증가해. 근데 기울기가 0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f'x가 항상 아, 그러네. 그러네. 지금 여기서는 0에서 1로 갈 때 증가하고 있어서 기울기는 0이 될 수 없는데 기울기가 빵이 되면은 거기서 모순이네? 그럼 여기서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면 되지? x의 값이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해? 무슨 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걸 알고 있는 거네.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기함수인가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구하라고 했던 거는 일단 f1의 값은 빵인가 알 수 있는 거죠? f' 빵의 값은 1인가 알 수 있는 거죠? f 더블 프라임 빵의 값을 구하라고요? 더블 프라임 빵의 값을 구하려면은 더블 프라임 x의 값한테 빵만 대입하면 되잖아. 더블 프라임 x가 필요하고 더블 프라임 x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누구를 미분해? y한테 1을 지원한 다음에 미분하자고? 아, f1이 있으니까 f1의 값이 a이기 때문에 어우씨 색깔이 자꾸 빨간색이야. f1의 값이 a이기 때문에 1번식에 x에 y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y를 대입하면 fx 플러스 1 빼기 f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f 1 f 프라임 x
그럼 y라는 문자가 지워지네? f의 값 a라고 했죠? 그럼 양변을 오른쪽 값이 지금 EAF 프라임 x니까 이걸 미분하면 이게 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구나. 괜찮은 발견인데? 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빵 대보고 싶습니다. 뇌하고 손이 잘못 움직인다. 아, 진짜. x한테 빵 대입해요? 좌변값은 f'1 빼기 f' 마이너스 1 2a 더블 프라임 근데 a의 값은 양수였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f'과 f' 마이너스 1 필요하거든? 그거는 3번식을 미분할까요? 3번을 미분하면 기함수의 값을 미분하면 우함수인가요? 좌변을 미분했더니 f'y인데 우변을 미분했더니 그래서 f1하고 f'1과 f' 마이너스 1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AF 더블 프라임 빵은 그럼 A 값이 양수기 때문에 더블 프라임 영의 값은 그 다음은 0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fx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함수 fx의 값은 빵 대입해서 빵이고 미분해서 빵 대입하면 1이고 이기도함수의 값도 빵이라는 정보만 가지고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fx를 몰라. fx를 몰라. fx 어떻게 구해? fx는 구할 수가 없어. fx를 구할 수가 없어. fx를 구할 수가 없으면 0부터 2까지 적분 어떻게 하냐? fx가 들어있는 관계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y에다가 대입 y한테 x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x를 대입하면은 EF f' x니까 네, 그걸 사용하자. y한테 x를 대입하겠습니다. 1번식에 지금 우리는 함수 fx를 본질적으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식에다가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좌변값은 fx 빼기 f빵 우변값은 efx f'x 그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적분하게 되면은 fx의 제곱으로 적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좌변값인 fex를 적분한 녀석의 값은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좌변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궁금하면 우변값을 적분하는 건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란 얘기네. 근데 이 생각을 못하면 풀 수 없겠다. 이건 너무 어렵다. 0부터 2까지 fx의 값을 적분하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지금 치환하려고 합니다. 치환하려고 하는 건 x값 대신에 et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좌변값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x값 대신 et의 값을 대입하면은 미분했더니 dx의 값은 edt? 그래서 이 식은 x값 대신에 et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dt값 대신에는 2분의 1 dt인가요? dx의 값은 2분의 1 dt? 아, edt인가? dx 대신에 대입한 거였지? 0부터 x의 값이 0이면 t의 값은 0, x의 값이 2면은 t의 값은 1. 그러면은 et 값 대신에 대입할 수 있죠. fet 대신에 이걸 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럼 0부터 1까지 et 대신에 fet 대신에 eft f't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적분했습니다. 2는 끄집으면 안 되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ft의
제곱. 거기다가 우리는 0과 1을 대입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함수값은 또 아는 거였고요. 2 곱하기 F1의 제곱, A제곱 빼기 F0의 제곱, F0의 값은 0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2A제곱인가요? 그럼 문제의 답은 A는 누군지 모르니까 얘가 세 번째 거의 답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것보다 방금 했던 것보다 좀 더 어려우려나? 손은 됐나요? 저는 이번 2번이 더 쉬웠어? 7번을 외웠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최초의 위치는 P점의 위치는 1이었고 Q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근데 빵부터 PQ가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P는 일정 속도가 마이너스 9분의 1이었고 Q는 일정 속도의 값이 A였습니다. A는 양수값입니다. 그런데 0부터 9까지 범위 사이에서 PQ의 속도는 다음 두 경우에만 바뀝니다. 만났을 때는 만남 직후의 두 점의 속도는 서로 뒤바뀝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가 원래 P의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Q의 속도는 A였는데 처음 만난 이후에는 P의 속도는 A가 되고 Q의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로 두 개의 속도가 뒤바뀝니다. 그런데 PQ 중에 어떤 한 점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 점의 속도는 부호만 바뀝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를 한다면 풀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 질문도 보고 가자. 이와 같은 조건 하에 t가 9초인 순간 범위가 빵부터 9까지였는데 마지막 9초인 순간에 PQ가 다섯 번째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9초인 순간에 다섯 번째로 만나도록 하는 A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PQ가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각도 구하시고요. 네 번째 만남 직후에 P의 속도의 값도 필요합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9초인 순간에 다섯 번째로 만나도록 하는 Q점의 속도 A를 구하세요. 그리고 PQ가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각도 구하시고요. 네 번째 만남 직후에 P의 속도의 값도 구하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출발한 모양입니다. 누가 마이너스를 위치한다고요? Q가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를 위치한다고요? P점 좌표는 여기서 출발하고 Q점은 여기서 출발해요? A의 속도는 P의 속도는 A라고 P의 속도가 마이너스 9분의 1 P는 왼쪽으로 가겠네요? Q의 속도는 A 최초의 속도의 값은 그리고 최초의 속도의 값은 A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최초에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력의 대소관계를 몰라. 이게 속력이죠. 속력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모르거든. 대소관계를 몰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유추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A가 더 빠르다면 Q점의 좌표가 이렇게 왔을 때 P점의 좌표가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만나는 거죠.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나는 순간에 처음 만나는 시각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1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다고 두 개의 속도가 바뀐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잖아. 여기 속도의 값은 A였고 그러면 여기 만난 직후에는 P점은 A의 속도로 움직여 Q점은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Q점을 움직여 그럼 만난 직후엔 되돌아가는 거네. 만나면 되돌아갈 건데 문제는 누가 더 빨리 1이나 마이너스 1에 도착할까? A가 더 크기 때문에 P점이 더 1에 더 빨리 도착할까요? 다시 한 번만요.
속도가 서로 바뀌었잖아. 만남 직후에는 만난 곳에서 서로 반대방을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만나고 난 다음에 A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1에 먼저 도착하는 건 P가 먼저 도착해. 그런데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도착하기 전이야. 느리니까. 근데 이 순간에 뭐가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부호만 바뀐다고? 도착한 그 P점만 아니면은 A, Q점도. 한 명만. 네, 한 명.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도착하면은 그 도착한 점만 속도의 부호를 바꿔? 그렇다면은 여기 찍고 나서 지금 A의 속도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A의 속도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돌아가? 여기서 턴을 할 건데 턴을 할 때 속도는 마이너스 A야? 하지만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 속도로 가? 근데 문제는 여기도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 속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올 때 마이너스 A가 절대값이 너무 크면은 Q점 좌표가 마이너스에 도착하기 전에 만날 거고 그치? 그런데 중간에 얘가 따라잡아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문제에서 애초에 T가 9일 때 5번째 만난다고 했는데 처음 T의 속도가 마이너스 9분의 1이잖아요. 얘가 T가 9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칸이 한 칸인데 이미 저기 아, 그러네. 총 9초 시간 자체가 0초부터 9초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5번은 속력 자체가 마이너스 9분의 속력이 9분의 1이면 9초 동안에 1만큼밖에 안 움직인다고? 미세하게 움직인다고? 한 칸 1만큼만 움직여?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에 비해서 훨씬 커야 되겠네. 그럼 가정할 필요도 없네. 5번 교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절대값이 충분히 커야 돼. 이 말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왔다 갔다를 A의 값을 가지고 훨씬 많이 이동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P점만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그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다시 해석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만나는 시각은 T1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럼 설명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거의 속력 9분의 1보다 충분히 커요? 구 초 동안에 5번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써놓고 이제 출발합시다. 그럼 이 말을 써놓고 출발하면은 처음에 Q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겠네. 처음에 여기가 T1이야. 처음 만난 교점. 그럼 처음은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다. 아이씨 미쳤네. 네, 사과할게요. 여기네요. T1이 여기였을 때 얘가 속도가 A였죠. 처음에가 여기까지 도착했어. 이건 정말 미세하게 왔을 거야. 그랬다가 두 번째 턴하면서 얘가 마이너스 아니지 여기 속도가 A지. 여기 속도가 A여서 P점 좌표의 값이 이렇게 왔다가 P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얘는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지. 엄청 빨리 돌아가서 벽을 찍었어. 벽을 찍고 얘는 좀 미세하게 움직인 거지. 벽을 찍고 돌아올 거야. 벽을 찍고 돌아와서 만나는 시점이 벽을 찍고 돌아오는 속도도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그럼 따라 잡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여기가 두 번째 만나는 거죠. 여기가 T2인가요? 그 다음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PQ는 여기서 만났는데 P점 좌표는 여기서 턴해? P점 좌표는 여기서 턴할 거야. 아니지. 아이씨, 헷갈려, 씨. 빨간색에서 속도가 여기가 A였죠? 빨간색에서 여기 속도가 9분의 1. 아닌가? 마이너스 9분의 1. 빨간색은, Q를 초록색으로 하고 P를 한 색깔로만? 아니, 그냥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하면 돼. 지금 계속 교점마다 색깔이 바뀌니까 더. 아, 그래요? Q를 초록이고 빨강으로 바꿔. 졸라 헷갈리네. 졸라 크게 그래. K그리고 매번 써놓고 풀어야 되겠다. 아이씨, 졸라 헷갈리네. 왜 이렇게 문제 헷갈리게 만들었냐? 저도 이거 얘만 40분 썼던 거. 맞아요. 시간 엄청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색깔 한 색깔로만 밀고 갑시다. 그러면서 속도의 값도 중간중간에 써야 되겠다. T1이 있을 때 얘는 여기까지 오는데 속도가 A였죠.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속도가 마이너스 9분의 1이죠. 그런데 얘는 이때 올 때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이었는데 돌아갈 때 속도는 A였어. 그러면 여기 속도는 A였어. 찍고 돌아올 때 속도는 마이너스 A. 그런데 얘는 속도가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 그리고 여기가 T2. T2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났어. 만나면 서로 바꿔야 되지, 속도를. 그럼 또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A가 훨씬 빠르구나. 얘가 여기까지 오겠네. 요때가 마이너스 A? 그런데 얘는 속도가 그럼 여기가 T3? 아니다. T3 아니다. 찍고 얘가 돌아와야 되지. 돌아온 게 속도가 A. 여기가 T3.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P점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속도 A 속도로 가서 벽을 찍겠네, 먼저. A의 속도고. 그 순간 파란색은 여기서 마이너스 보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서 한 요만큼 움직였을 때 요 새끼는 턴에서 왔어. 속도는 마이너스 A. 여기서 만나. 요게 다시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이 Q점이 마이너스 A 왼쪽으로 가겠네? 그럼 마이너스 A 찍고 A로 돌아와. 돌아왔을 때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1 여기가 T5 네.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요게 9 이렇게 9초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고 A는 9분의 1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럼 식을 세워야 되겠다. 식은 또 어떻게 세우냐. 식은 위치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먼저 Q의 위치, P의 위치. 제일 처음에는 0부터
t의 값이 t1 사이일 때 p의 응? 누구 q의 위치는 at 그러네요. 그 다음 p의 위치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 그런데 t1부터 등호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등호는 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하려고. t1하고 t2 사이에서 t1과 t2 사이에서 요게 지금 a야 되지. at. 근데 t1을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나? t1을 대입해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속도가 바뀌는 거지. at-1인 거지. 이건 at-1이고 이건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이지. 연속이니까. 여기다 t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만나니까. 이것도 t1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런데 정확히 t1을 대입했을 때 이 점의 위치가 이 점의 위치일 거야. t1을 대입했을 때 여기 위치가 이거의 위치일 거야. 다만 속도가 바뀐 것 뿐이죠. 이런 거 맞아요? 네. 여기서 문제는 누가 1이나 마이너스에 도착한다고? P가 1에 도착한다고. P가 1. P가 1에 도착하는 순간이 A분의 2초일 때 그래서 A분의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려고. 이런 거 맞아요? 얘는 여전히 Q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로 똑같은데 그런데 얘가 속도만 바뀐다고 마이너스 AT 근데 여기다 A분의 1을 대입하면 A분의 1을 대입하면은 1인데 이건 A분의 1을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이거라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T2부터 아이씨 헷갈려 이걸 몇 번 해야 돼? 5번 해야 돼 이거를? T2부터 T3 사이의 움직임 T2에서 T3까지 움직임은 요거지 지금 P점은 마이너스 9분의 1 이어서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냥 P점은 요거는 P점이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at 플러스 3이야 요거 두 개만 바꿔치겠어? 이거 맞아요? 근데 도대체 Q점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동안에 Q점 좌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A의 속도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찍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 아 이게 A였지? 요게 마이너스 A였고 마이너스 AT 플러스 3으로 가서 요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요게 마이너스 1 나오면 A분의 4. 요게 바뀌어야 됩니다. A분의 4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 T3부터 T4까지 바꿔치기 하면 되죠? 연속해야 되고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엔 누구야? 이번에는 누가 움직였냐? P가 벽 찍는 거지. 요게 벽을 찍으려면은 A분의 6?
a분의 6 대입했더니 1. 근데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a분의 6 대입했더니 플러스 이 녀석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T4부터 T5까지 첫 번째 건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AT 플러스 7이랑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이랑 그런데 누가 벽 찍는? 얘가 벽 찍는 거지. A분의 8? 아닌데 이거 마이너스 1 찍어야 되지. Q점이 마이너스 1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A분의 8 맞아? A분의 8이면은 마이너스 1 도착합니다. 얘는 AT 마이너스 9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의 바램은 9초인 순간에 T5라고 그럼 9를 대입해서 이게 같아야 되겠네. T5의 값이 9일 때 9a-9의 값이랑 9 대입하면 0이에요. 따라서 A 값은 구했습니다. A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이 T4의 값을 구하라고. T4의 값을 구하려면은 A가 1이었을 때 이거 두 개 똑같다고 놓던지 이게 똑같다고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T4에서는 요거 두 개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1 T 플러스 1의 값이랑 마이너스 T 플러스 7 이항했더니 9분의 8 8분의 54 4분의 27 그때 P의 속도를 물어본 것 같은데 네.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T4일 때 P의 속도가 T4 직후 아니었어 아까? 주점 PQ가 네 번째 아니지. T4 직후 네 번째 만난 T4 직후의 P점의 속도? P점의 속도는 요거야? 마이너스 9분의 1?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괴로워서 못 해먹겠다. 근데 처음에 그러네 대소관계를 선생님이 비교해서 풀고 있는데 그런데 9초 동안에 한 칸 움직이는데 그때 P가 훨씬 그러니까 A의 값이 훨씬 크지 않으면 5번 만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겠네. 제 신문에서는 이게 세 번째 게 어렵다고요? 첫 번째 거는 뭐 미분의 위치를 미분한 속도라고 얘기했고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고 단면적을 누적에 적분한 녀석의 값이 부피입니다. 그리고 적분했을 때 가운데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적분한 게 A부터 B까지 적분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고서 만은 또 뭐야? 밑에 숫자 위에 X였을 때 미분하는 거 그리고 매개 변수를 포함한 식에서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설명했네. 문제 풀 때 잘 쓸모없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밑면의 넓이의 값은 A 밑넓이의 값은 A 원기둥이 있는데 밑넓이는 A라고 줬고 물통에 일정량의 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물통에 속이 꽉 찬 입체 도형이 아래 그림과 같이 V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강합니다. 근데 수면을 확장한 평면으로 입체 도형을 자른 단면의 넓이가 S인 순간 수면이 상승한 부분이야. 여기 이 부분이. 수면이 상승한 부분에 여기 단면적이 S인 순간 단면적의 넓이가 S인 순간에 수면의 상승 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수면의 상승 속도야. 그럼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입체도형으로 그리면 좀 헷갈릴 것 같거든, 선생님은. 옆에 쳐다본 걸 그리겠습니다. 옆에 쳐다봤다고 한다면 최초의 물의 높이, t초의 물의 높이, 이것부터 가정하려고요. 그 녀석의 값은 높이니까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수면의 높이의 값이 최초의 수면의 높이인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수면의 상승 속도가 궁금해? 그럼 뭐가 궁금한 건데? 수면의 상승 속도가 뭔데? 높이를 미분한 게 물이 상승한 속도야? 이게 궁금해.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게 궁금한데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냐면 단면적의 넓이가 S인 순간이었어. 그 단면적 S인 순간은 이 단면적 자체도 변수란 얘기잖아. 단면적. 근데 어떤 S의 값이 어떤 단면적인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SZ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네 여기서. 입체도형이 물에 완전히 잠길 만큼 물통에 물이 많이 있는데 입체도형이 완전히 잠겨도 물이 넘치지 않을 겁니다. 물통이 충분히 크고요. 입체도형이 회전하지 않고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입체도형의 최하단에서 거리가 Z인 수면에 평행한 평면을 자른 단면의 넓이의 값은 SZ입니다. 처음에 물체는 지금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근데 물이 채워지면은 요만큼 물체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물이 상승했을 거 아니야. 물이 얼만큼 상승하지? 요 밑에 있는 거에 부피만큼 물이 상승해? 요만큼 상승했으려나? 너무하다 이것도 그림이. 말도 안 되지만 요만큼 상승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부피하고 여기 부피는 똑같을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 길이가 뭐였다고요? h빵이라고요? ht의 값은 뭐야? 요게 ht야? z는 또 뭐야? z는 입체도형이 최단 부위에서 거리가 z만큼 수면의 평행한 평면을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의 값 sz라고 한다고? 그럼 요만큼이 z야? 이런 거 맞아요? 여기가 z인 것 같습니다. 근데 t초 후에 z죠. t초일 때 z입니다. t가 달라지면 z의 값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때 여기 단면적 있죠. 입체도형으로 그렸으면 단면적을 그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 단면적 못 그리겠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SZ 있잖아. SZ. SZ의 값은 보라색. 여기 이 부위의 단면적이죠. 밑에서 Z만큼 떨어진 곳에 이 단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단면적이 이거라고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문제 요구한 거는 뭘 요구했는데? 문제가 뭘 요구하는데? 수면의 상승 속도?
어떻게 알아 내가? 특히 어떨 때 단면적의 넓이가 S일 때 여기는 A하고 문제가 준 건 A라는 거하고 V라고 하는 거하고 S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로만 답을 표현하는 얘기야 지금. 수명의 상승한 속도를 이거 세 개밖에 안 줬잖아. 이 세 개 문자로만 수명의 상승 속도를 표현하세요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V의 속도로 하강한 다음에 V의 속도로 하강하니까 요만큼 길이 있죠.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가 누구야? 네, 요만큼 길이는 VT야. T초 동안에 물속으로 내려간 길이. 그럼 일단은 나는 H의 값 미분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일이거든? H의 값 미분하고 싶은데 H의 값 미분 일단 해보자. 근데 H의 값 미분하려면 H가 들어있는 식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H가 들어있는 식이 필요한데 H 들어있는 식이 뭐가 있지? 관계식은 부피 똑같다. 그리고 여기서도 관계식 하나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H0나 VT나 ZT나 HT 사이의 관계식. 물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저게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뜻이에요. 물은 계속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이 올라가야지. 물체가 내려가면. 그림이 뭔가 잘못된 그림이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그림이 잘못 내려가면서 그 부피만큼 맞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저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야? 만큼만 올라가야 그게 밑에 이 부분에 저걸 집어넣었으면 저 밑에 부분만 저게 위에 있지 저 위로 올라 그림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해가 좀 내가 잘못 그렸다고 그림을? 그림이 이상하다. 얘를 그만큼만 집어넣었으면 거기까지만 옮겼어야 되는. 나 이해 안 됐어. 아니 근데 저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설명은 맞거든. 음. 근데 이게 물을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돌멩이를 여기까지만 집어넣으면 여기까지만 움직였어야 되잖아. 물이 올라온다 해도. 글쎄 무슨 말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입체 도형이 있어. 그런데 물은 원래 여기 있었어. 여기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은 수면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잠긴 부피만큼이 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잠긴 부피만큼. 그러니까 여기 부피를 포함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어넣을 거면 저 부피 집어넣으시는 거죠. 저 위에. 그러니까 색칠을 여기만 색칠할 게 아니라 여기 위에 것도 색칠하라고? 네. 우리 결국엔 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저기도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저 밑에 거는 제가 내려가면서 채워진 부피고 올라가면서 또 채워지는 부피가 있었고 그러니까 잠긴 곳의 부피랑 수면 상상과의 부피가 똑같다고? 부피랑 저희 옆에 거는 어차피 그냥 잠긴 길이는 ZT만큼 잠겼어. 잠긴 건 ZT만큼 잠겼고, 하강한 건 VT만큼 하강했어.
그러니까 수명이 상승한 건 ZT만큼 상승했거든? 수명이 상승한 건 ZT만큼 수명이 상승했고, 원래 돌멩이가 내려간 길이는 VT만큼 내려갔어. VT하고 ZT는 달라. 그 말이 이해돼? 아니, 다 VT하고 ZT는 똑같을 수가 없어. VT는 순수하게 원래 최초의 수면에서 잠기는 길이가 VT야. 그러니까 돌멩이가 내려간 길이가 VT. 하지만 수명이 상승했기 때문에 돌멩이 제일 밑에서부터 상승한 수명까지는 ZT야. 머리날부터 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수만 이렇게 잡은 것 뿐이지, 문제 맞게끔 변수만 잡은 것 뿐이지, 우리 얼른 생각할 때는, 쌤 생각도 방금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혹했거든? 니네가, 쌤 여기 잠긴 거 전체, 그러니까 니네는 여기 얘기한 거잖아, 지금. 쌤 이 속에 잠긴 곳의 부피, 이 속에 거의 부피랑 옆에 거 올라간 부피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요 얘기 했던 거 아니야? 여기 부피랑 요 옆에 있는 테두리의 부피가 똑같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쵸. 잠긴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착각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아씨 그래 어떻게 설명해주지? 일단 휴전이를 가졌다가 그래서 부피가 최초의 수면이 여기였잖아, 수진아. 이게 최초의 수면이어서 돌멩이가 들어간 건 실제로 요만큼만 들어간 거야. 요만큼만 돌멩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의 부피만큼의 물이 올라가야 돼. 근데 이 부분 돌이 차지하고 있어서, 제일 가운데 돌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 물이 상승할 효과를 못 봐. 물이 없어, 이 속에는. 그러니까 물이 여기 이 돌멩이 테두리에서만 물이 상승하는 거지. 네. 여기서 수학을 하면 그러면 이게 1번 부피, 요 옆에 있는 거의 부피가 2번 부피, 요 속에 거의 부피가 3번 부피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의 부피하고 2번과 3번의 부피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양변에서 똑같다고 하면 3번 부피는 뺄 수 있잖아. 아니, 지금 방금 한 말 이해된 거 맞아? 방금 한 말은 이해 안 됐어요. 아, 근데 저희가 그거 헷갈려 이해했어요. 입체가 아니라 평면을 만들어서. 평면이어서 헷갈렸던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BT만큼만 집어넣었으니까 네, 저 주변이 BT만큼만 올라간 거고 BT만큼만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지. 부피 요 알 거의 부피만큼만 물이 올라가야 돼. 그게 끝인 거죠. 그게. 네. 물리적으로 그 집어넣었을 때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네. 네, 답이 표고야 돼. 이제 그러면 할 일은 부피의 값을 똑같다 놓은 식이 필요하고 모피의 값을 관계식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제 부피부터 식을 세울게요. 부피의 식은 이제 잠긴 부피는 적분해야 돼. 누구를? 단면적을? 단면적이 요게 지금 단면적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ZT만큼 떨어져 있을 때 단면적. 이거 맞아요? 이게 지금 T초의 단면적인데 된 거 맞아 지금? T초의 단면적인데 이 녀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분한 게 잠긴 곳의 부피야? 요게 단면적? 단면적의
합이어서 이게 모피? 잠긴 거의 모피? 그리고 테두리의 모피. 테두리는 이게 테두리의 모피야. 테두리의 단면적. 테두리의 단면적인데 테두리의 단면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아? VT일 때부터 HT일 때까지? 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냥 ST라고 쓸 걸 그랬을까? 아니지. Z만큼의 단면적일 값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은 뭘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VT한테 요만큼 길이가 몇이야 지금? HT 마이너스 H0? 그거하고 ZT 빼기 VT가 똑같은 건가? 자, 이제 필요한 녀석은 요게 필요해. 요게 필요하면은 아이고야. 근데 이게 요거 하나 이용할 수 있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VT분의 HT ADT 빼기 VT부터 HT까지 이거 이항하려고. 이항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네. 좌변값은 0부터 HT까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수잖아. 상수 적분하면 AT인데 T 대신 이거 대입해서 빼라고? 우리 H 프라임 필요하지? 이거 양변 미분하면 될 것 같은데? 양변 미분했습니다. 근데 조심할 점 속미분이야. ZT, 시계 그지 같네. 미분하게 되면은 대입하면 돼? 야, 이 시간에,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 대입하면 되는데, 이거 찝찝하다, 이게. 선생님, 지금 이게 되게 찝찝하거든? ZT한테 T 대신에 HT를 대입하라고? 아무튼, 할게요. 요게 이렇게 돼요? 맞아? 하여튼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좀 찝찝한 점은 내가 ST라고 안 적고 요거 때문에 SZT라고 적어서 이게 좀 찝찝해. T 대신에 H를 대입해야 되는 건지 ZT 대신에 HT를 대입해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 지금. 아무튼 쓰는 것 자체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미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H 프라임이 필요하죠. H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냐? 이항에서 이항해주면은 A 마이너스
SZHT 바로 하나, 둘, 셋 곱하기 H'T 왼쪽 이항해주면은 AV 그럼 H'T는 요거네 나누기만 해주는 애네 H'T의 값은 A-S ZHT 하나 둘 셋 분의 AV 근데 문제에 필요한 거는 Z 요게 S였을 때 요게 S였을 때 요게 S였을 때 H 대신 대입해도 돼 그냥 HT 요거 그냥 S라고 해도 되나? 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식 자체로는 그래. 요 녀석이 S가 되는 순간이 T의 값이 알파일 때 S, Z, HT의 값이 S라고 하면 T값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S야. 문제는 S일 때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 이거 자체가 S였을 때, 즉 T의 값은 알파였을 때, T한테 알파의 값을 대입했을 때 밑줄 친 것 자체가 S라고. 이걸 답으로 쓰라고. 이 답이 맞습니다. 글쎄, 푼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이해는 돼? 근데 선생님 요것만 변수가 조금 찝찝한 건 아이씨 이게 지금 SZ인데 T에 대해서 Z가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의 변수를 잡는 이게 함수를 잡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어 지금. 하지만 속미분 틀린 거 아니에요? HT 대입하고 그냥 대입하고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2022학년도 모의논술 이게 직접 논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모의논술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는데 내변의 길이 합은 20이라고 줬고요. A라는 각이 60도, BD는 8. 근데 CB 더하기 CD의 값을 범위를 구하시고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CB 더하기 CD의 값을 길이값을 알고 싶습니다. 최대값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의 조건들을 써먹을지는 읽고 나서 판단합시다. 첫 번째 건 코사인 제이법칙, 두 번째 거는 삼각형의 넓이, 세 번째 거는 2차 함수가 대칭축이 P였을 때 P라고 하는 대칭축의 범위에 따라서 대칭축의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대칭축이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인데 대칭축의 값이 범위 속에 들어있지 않을 때에는 그냥 알파나 베타를 대입한 것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지금 대칭축이 범위 속에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를 구분해서 2차 함수를 해석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 보통 안 주는데 다까지 줬네. 네 번째 거는 내접한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도입니다. 위에가 60도니까 밑에가 120도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내변의 길이 값 20이라며. 내변의 길이가 20인데 내변의 길이를 어디서부터 가정할까? AB부터 가정할까? AB, BC, CD 이렇게?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A,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B, C, D라고 가정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B 플러스 D의 값이 궁금한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20입니다. 궁금한 거는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에 범위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노려갑시다. 그럼 범위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코사인 제곱법칙밖에 없습니다. 그죠?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가 8이라고 했잖아. 8의 제곱 64는 A제곱 플러스 D제곱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D 곱하기 코사인 60? 그게 코사인 60은 2분의 B잖아. AD만 남아요? 두 번째, 마찬가지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64의) 값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가운데가 플러스겠네요? 이게 모의논술 문제라고? 근데 필요한 건 요게 필요하다며. 내가 필요한 거는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필요한 거는 b 플러스 c의 범위? b 플러스 c의 범위? 그럼 b 플러스 c의 값을 변수로 잡아야 되겠네. 그럼 b 플러스 c의 값을 x라고 잡으면 a 플러스 d 값도 x로 잡을 수 있네요. b 플러스 c를 x라고 하면 a 플러스 d 값도 문자로 잡을 수 있어요? 난 x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그럼 x의 범위를 지금 구할 수 있을 근거가 필요한데 곱셈 공식 쓰라는 얘기인가? (1번식에서) 뭐 하자고? a 플러스 d의 제곱에서 3ad를 빼야 돼? 이 64라고? 그럼 ad의 값이 누구라고? ad는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64인가? 아니다. ad는 x가 아니었잖아. 이거라고? 두 번째 식에서는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c? 그럼 bc의 값은 x제곱 빼기 64. 맞죠? 뭐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나는 x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뭘 해야 돼? x의 범위를 먼저 주고 구하냐? x의 범위를 구할 만한 뭔가 아무거나 필요한데 아무거나도 갖다 써야 되는데 합의값 양수겠지. x의 양수지. 3분의 1의 합이니까 x의 양수고 22 마이너스 x의 양수해야 되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a 플러스 d의 값도 양수해야 되고
b 플러스 c의 값도 3분의 1이 합이니까 양수해야 되니까 x의 값도 양수값이고 x의 범위는 0부터 22까지? 또 뭘 갖다 쓸 수 있지? 넓이에 그건 나중이고 범위를 먼저 구해야지. 범위부터 구하라면 x의 범위. 고백값도 양수야? 그러면은 얘가 양수려면 분자가 양수해야 되잖아. 아이씨. 그냥 이 상태로 풀자. 22-x의 값이 8보다 크던지 22-x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양수니까 이럴 순 없지. 그러니까 8보다 커야 되니까 x의 범위의 값은 몇이야? 30분? 아니다. 14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이 녀석의 값은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8보다 크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8보다 작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얻은 녀석의 범위에서 0부터 22까지였고 8부터 14까지였으니까 8부터 14까지라는 얘기인가? 범위가 더 쪼개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풀면 부분 점수만 받겠다. 다른 무언가 찾아야 돼. 쌤 생각에는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너무 쉽잖아. 다른 범위가 더 있을 거야. 쌤 생각에는 근의 위치 관계,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A와 D의 값이 근인 이 차 방식을 생각해 볼게. 그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런데 A, B 값은 둘 다 양수야? 두근이 안 그릴 때 우리 문제 어떻게 풀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위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 근이 두 개면 판별식은 서로 같은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대칭축의 값 0보다 함수값은 빵을 대입해? 빵 대입한 녀석의 값 0보다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했을 때가 두 개가 그냥 양수의 근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이런 거 맞나요? 근데 우리 뭐만 사용했어 지금? 대칭축의 양수란 말은 대칭축의 값은 두 개 평균값이야? A, B의 평균값이 대칭축? 근데 A, B의 합의값이 양수인 조건 썼잖아. 함수값은 A, B가 자체가 두 개는 곱이야? 곱이 양수니까 선생님 지금 사용한 거는 이거하고 이것만 사용했단 말이야. 이걸 사용 안 했네 지금. 그러니까 이것보다 범위는 좀 줄어들든지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야 돼 지금. 판별식이 누군데? 여기서 판별식을 구해볼까? 판별식은
A 플러스 B제곱. 그럼 판별식 자체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 이걸 모르지, 지금. 이 녀석의 값이 단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한 거네. 그럼 추가되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네. 첫 번째 거는 두분의 합 대칭축, 두 번째 거는 두분의 곱 함수값은 적용했는데 판별식을 적용 안 했어. 판별식을. 이해되신 거 맞아요? 세 번째 판별식을 적용하려면은 2차 방식에서 이 판별식을 적용해야 돼. A 플러스 D의 제곱 빼기 4AD. 그럼 판별식을 적용합시다. 어? 요게 지금 A 플러스 D의 제곱 빼기 3AD잖아. 요거만 빼면 돼? 여기서 이거만 빼? 이런 거 맞아요? 판별식의 값이 64 마이너스 3분의 이게 0보다 큰 같아야 돼. 그럼 3배 해주면은 3배 한 거에서 1배 한 걸 더해주니까 4배 해야 되는구나. 256? 플러스 아이씨 헷갈려. 플러스 256 되신 거 맞아요? 통분한 다음에 선생님 분모의 3 지웠습니다. 된 거 맞냐고요? 아, 3으로 통분해야 되잖아. 3으로 통분한 거 분자만 썼다고. 네. 그럼 2항 했습니다. 2항 해주면은 22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값이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네. T제곱 잘못해서. 니 어디서 나왔냐고? 문제에서는 AD가 양수여야 돼. AD가 양수인 근인 2차 방식을 생각했어. BC가 양수인 근을 생각했다고.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조건은 더 없을까를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이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다른 조건 판별식을 추가해서 범위를 더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x의 제곱의 값이 256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256이 16의 제곱인가? 그럼 사이값인가? 이거 부호는 x-22라고 하겠습니다. x-22의 값이 누구 사이에 있다고? 그럼 22를 이항했더니 6부터 38까지? 아까 범위가 1번, 2번만 했을 때 범위의 값이 뭐였지? 8부터 14까지였나? 그런데 또 해야 되잖아. 두 번째 거의 판별식은 세 배 한 거 빼야 돼? 마이너스 3x제곱 3배 한 거랑 이거 더 해야 되는 거지. 256? 0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의 값이 3분의 256?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3분의 루트 3분의 16이면은 16을 1.7로 나누게 한 거잖아. 16을 1.7로 나누게 하면은 10보다는 작은 거네. 그러면 모두의 공통범위 8부터 이 범위에서 문제 푸세요. 범위는 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4까지라고 쓰면은 범위를 잘못 구하고 답도 틀리겠네. 하지만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도 감점은 크게 안 될 것 같아, 쌤 생각에는. 최대값이 달라지지 않으면. 근데 최대값이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그걸 모르겠다. 자, 나는 지금 B 플러 D의 길이의 값은 넓이가 최대일 때 길이의 값을 구하라며. 그럼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사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위의 삼각형의 넓이 ABD하고 아래 삼각형의 넓이 BCD? 앞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뒤의 넓이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120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AD의 값이 이거였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이거 2분의 똑같이 2분의 루트 3인가? BC의 값이 아이 괴롭다 괴로워. 그럼 12분의 루트 3 22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64하고 3배 해야 되나? 192? 이 녀석이 언제 최대값을 갖냐고? 최고차항기의 수의 값은 양수인가? 4x의 제곱 그 다음이 또 누구야? 484 빼기 256? 228? 내가 필요한 건 대칭축이야. 대칭축이 몇이라고? 2분의 11? 2분의 11이면 5.5? 아래로 블록이었죠?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의 값은 2분의 11입니다. 근데 범위는 8부터라고? 뭘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야? 야, 그럼 이거는 한별씩 적용 안 하면 틀리는 문제인 거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여기가 루트 3분의 16이라고요? 이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저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라며. 그래서 답은 이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x의 값을 구하라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의 위치 관계, 근의 분리, 두 분이 양수일 때 해석을 못하면 틀리란 얘기야. 하지만 본질적인, 그러네. 등호가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야겠어요. 8부터 16까지, 14까지면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수 없잖아. 비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범위를 압축할 수 있는 걸 찾았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런 거 맞아요? 수진아, 된 거 맞아?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극대극소에 대해 설명하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빛이 두 매질에 의해서 굴절됐을 때 입사각 반사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V1의 속도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수직선이랑 세타1의 각도를 이루면서 빛이 들어왔을 때 V1의 속도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매질이 좀 바뀌는 거야.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이 공간은 공기였을 때 이 속이 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굴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도는 V1, 속도는 V2, 속도 달라지고요. Y축의 평행한 선하고 이루는 각이 세타1과 세타2입니다. 그때 사인 법칙 비슷한 게 성립합니다. 이게 스넬이라고 하는 수학자에 의해서 굴절 법칙이 만들어졌는데 두 점을 지나는 빛은 그 이동 시간이 최소화 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증명하라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최단 경로로 이동한 거라고.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물체, 빛과 같은, 빛은 아주 작은 입자잖아. 입자가.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빛과 같은 녀석이 y가 0보다 큰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속도가 1이었어. 속력이 1이었고,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 x축 아래쪽에서는 속력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A점 좌표의 값은 0,7입니다. 0,7? 0,7? 근데 이 녀석은 2,-1이라고 이 점 좌표가 A점 0,7이거든? 이렇게 들어오나 봐. 이렇게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그 또 다른 점의 좌표는 2,-1이라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력이 달라졌잖아. 1에서 2로. 근데 문제는 빛이란 말을 안 한다.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죠. 여기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나는 이 점을 몰라. 굴절되는 이 점이 몰라. X축에서 굴절된다고? 그럼 X축 위는 점이니까 점을 가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가정할래? A, 요? A, 0에서 굴절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텐데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최소 시간을 구하라고? 시간을 우리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거리. 그 다음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이 시간의 최소 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시간의 최소 시간을 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빛은 매우 작은 입자는 시간의 최소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럼 이 시간이 최소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려면 이 아주 작은 입체가 움직이려면 빛의 경로처럼 이렇게 가야지 최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립하는 건 이 굴절은 아마 이 스넬의 굴절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 상황일 것 같은데 스넬의 이 법칙을 적용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시간이 걸릴 때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건식은 뭐가 성립한다고요? 1분의 근데 우리 세타1과 세타2가 필요한 거네. 사인 세타1이 누군데? 사인 값은 요게 사인 값이야? 이건 아니었어 방금? 네, 엄청 수고하네요. 네,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사인 값이 누구예요? 1분의, 1분의가 아니지, 미쳤구나. 루트구나. 누구라고? 사인 세타 2의 값은
아무튼 루트분의 이 마이너스 요거라고? 그럼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한다고 놔야 돼? 그럼 대입했습니다. 대입에 성립하는 건 뭐가 성립해? 루트 a제곱 플러스 7분의 a의 값이랑 아이씨 이거 못 해먹겠다. 2도 있어야 돼? 그럼 4차 방정식이야? 그지 새끼들이. 이게 성립하는 a의 값을 구해서 그 a를 대입한 시간도 구하라고? 그냥 4차 방정식 이제부터 풀면 됩니다. 이건 좀 괴롭습니다. 괴롭다. 동국대를 지우자. 자, 양변 제곱하고 대각선끼리 곱하려고 합니다. 양변 제곱하고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이거라고요? 전개해서 정리하세요. 못해요. 전개했더니 공통인수 있었으면 공통인수 묶어주면 좋았을 텐데. 맞게 쓰고 있나? 이항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일로 돼요? A가 1인가 보지. 답이 1인가 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더 조립제법을 할 수가 없어. 대입에서 빵 나오는 숫자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 A의 범위. 0과 2 사이에서 골절해야 될 거 아니야. A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F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런 3차함수로 하겠습니다. 0과 2 사이에서 근을 갖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X축과 만나는지 알고 싶은 거지? 미분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0과 2에서 그 값이야?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고요? 이 부분인가요? 0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은 뭐라고? 24라고? 널 믿어요? 2 대입했더니 24.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6. 24, 52 빼기 36. 52 빼기 36. 16? 네, 16이네요.
그러면 0이 될 때가. 그래서 A는 1인가요? 우리 A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아이 귀찮게. 루트 2 아닌데요. 2분의 루트 2? 네, 이게 답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